자, 그렇다면은 급수가 수렴하려고 하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급수라는 게 무한수열의 합이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보죠. 급수가 an이 있는데 그러면 급수 an이란 뜻은 바로 이런 뜻이겠죠? 한번 써볼까요? 급수 a란 뜻이 이런 뜻이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어떠한 값으로 수렴한다. 뭐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는가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공부 계속 앞에서 했지만은 그 급수라는 거는 그죠?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했습니다. 부분합.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거 따져봤었잖아. 그죠? 이 어떤 수열의 극한에서요. 우리 수열이 수렴하면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별개얘기입니다. 뭐 수열을 bn이라고 할까요? bn. bn이 수렴한다 치면 어떤 값으로 뭐 t라고 수렴한다 치면요. 이게 n항이든 n 플러스 1항이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b가 n 플러스 1이든 n 플러스 1은 전부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거죠. 수열이 수렴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요 부분합이 수렴한다는 거는 이게 n항이든 n 플러스 1항이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슬쩍 얘 수렴한 값이 k란 얘기니까 이거는 SN항이나 그죠? SN-1항이나 차이가 없이 전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왜 SN과 SN-을 써봤는지 좀 아시겠어요? SN과 SN-을 보면 퍼뜩 떠오르는 게 있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은 그거예요. 그거. SN에서 SN-을 빼면 이거 AN이거든요. 뭔가 관계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냐? 양쪽에다가 이 관계식은 인항 몇째 항부터 요건 두 개 뺀 거니까 둘째 항부터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무한대로 보내는 건 당연히 성립하겠죠. 두 번째 항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양쪽에 여기다가 시그마를 채우고 시그마가 아니고 무한대를 채우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에서 sn-1을 한 게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겠죠. 그죠? 그러면 앞에서 또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요 각각의 일종의 뭐 수열이죠. 부분합이긴 하지만 n에 대한 값이니까 n이 무한대니까 일종의 수열이죠. 그러니까 얘도 전부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 값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뭐야? k죠. 그러니까 이거는 k 빼기 k니까 뭡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 할 수 있어? 얘가 수렴한다고 하면, 그죠? 수렴한다고 하면 선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고 얘가, 그죠?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면 얘가 성립하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얘가 성립한다고 하면 이거다. 여러분 명제 배우셨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걸 우리가 알아낸 사실을 서술해 보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k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는 될 거냐? 뭐 복습하는 김에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집합관계로 봤을 때 a면 b다가 참이 되는 거 a면 b다가 참이 되는 건 집합관계로 이렇습니다. a면 b를 충분히 만족시키죠. 그래서 a는 요 위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k다는 건 이건 뭐야? 저거에 의한 충분 조건이고 얘는 저게 필요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집합관계로 쓰면 b가 커야 돼요. 그죠? b 범위 안에 a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증명하고 났으면 그럼 역으로는 성립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역으로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뭐 제일 많이 드는 게 뭐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은 급수가 수렴하면 그 리미트 n항을 무한대 보낸 거는 0이 되는데요. 그 반대는 반드시 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누가 커? 그러니까 요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n이 무한대로 가서 0만 되면 되니까 이런 거 있죠. 뭐 n분의 뭐 2라든가 또는 뭐 n의 제곱분의 n 같은 거. 자, 이거는 분명히 이 수열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일반항으로 가면 일반항이 무한대,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수렴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1분의 2, 2분의 2, 그죠? 3분의 2 쭉 가서 n분의 2 계속 커지면 이게 뭐야? 수렴한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렴한다고 할 수 없죠. 계속 커지겠죠. 그죠? 왜 그러냐?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이거 왜 수렴 안 해요? 얼버무리지 말고 해보세요. 하면 해보면 되죠. 예. 보통 책에는 n분의 1이 많이 나올 건데 n분의 1 나올까요? n분의 1이 계산이 조금 편해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발레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 써볼까요? 1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뭐 책마다 거의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9분의 1, 점점점 계속 더해지겠죠. 자, 이거는 얘보다는 크겠죠. 첫 번째, 요거 그대로 쓰고 1은 2도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 3분의 1, 4분의 1 더해보세요. 얘는 둘 더해봐야 절반보단 작잖아. 그죠? 얘 12분의 얼마? 7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12분의 7이니까 이거 주고를 대신해서 그죠? 3, 4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2분의 1도 되지만은 얘가 4니까 요거 두 개 합쳐서 4분의 1로 통일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러면 요 4분의 1, 4분의 1 하면 얘들보다는 크겠죠. 3분의 1이 더 크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그렇죠. 5분의 1, 6분의 1은 뭐로 통일하면 되겠어? 네. 5분의 1, 6분의 1로 하면 되는데 뭐 덩어리씩 가자는 거죠. 2의 거듭 제곱으로. 왜? 이쪽에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니까. 물론 여러분 이거를 계산을 4분의 1, 4분의 1, 6분의 1, 6분의 1 하면 되는데 그러면 더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여기가 뭐 계산이 편한 값이 나야 우리가 계산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하는 거야. 그럼 얘를 4로 묶으면 얘는 3분의 1, 4분의 1보다는 4분의 1, 4분의 1이 작을 거고 둘 더하면 2분의 1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이거를 4개를 묶는 거야. 8분의 1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4개면 어때? 8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잖아.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본 것 뿐입니다. 얘들보다는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더한 게 작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거는 몇 개? 6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요거는 1이고 요것도 2분의 1이고 요것도 더하면 2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4개씩 4개 6개 계속 묶어 나가면 계속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씩 계속 더해져 가는데 이게 어떻게 0이 되겠습니까? 0이 아니고 어떻게 수렴하겠습니까? 수렴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은 그 급수를 구성하는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인데요. 극한값이 0이라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 그래서 반드시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발레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돼 있어요. 관련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결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급수의 수렴 발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할 건 뭐냐? 수렴 발산 결정할 때 이걸 하면 되는 거죠.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돼? 최소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할 게 아니고 물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만 언제 계산 다 합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반항 아닙니까? an. 얘가 일반항 an이고 얘도 이거 일반항 요게 an이죠. 그러면 an이 일단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되나 안 되나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하면 마찬가지요. 리미트 요거의 극한값이 0이 되는가부터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n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루트 m 플러스 3 빼기 루트 n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봤던 꼴이죠. 뭡니까 이거? 이게 지금 무한대고요. 요것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유리화 시켜 봐야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했죠? 이거 유리화된 거 쓰고 밑에 분모 분자에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 곱할 거니까 둘이 곱한 건 한 번에 쓰자고 했죠? 아니면 했죠? 여러분 납득하셨죠? 그걸 바로 쓰겠습니다. 시간 관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 마이너스 1이고 요거 루트 n이고 저건 그냥 풀었으면 되죠. m 플러스 3 빼기 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n은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3 더하기는 4네요. 그래서 이건 극한값이 뭐냐 딱 봐도 0이 안 되는 게 보입니다. 분모 분자 차수 같아서 0으로 수렴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m 플러스 3에 n-1이고 여기 4 루트 n입니다. 분모 차수가 루트 그러니까 n에 대한 2분의 1차 그러니까 제곱글이니까 n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나누면 극한값은 바로 얼마냐면 요거는
1, 얘도 1, 얘는 4죠. 그러면 극한값이 얼마? 2입니다. 0이 아니죠? 그럼 당연히 발산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식을 다 구할 필요 없다. 그냥 발산 수렴만 조사한다 그러면 일단 n이 뭐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되나 안 되나부터 확인하시고, 그죠? 점검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0 된다 그러면 이제 수렴 되나 안 되나 계산해보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발산한다고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 뭐를 구해봐야 돼? 그쵸? 일반항 극한값이니까 2번도 마찬가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2의 n승, 3의 n승, 네 4의 n승입니다. 자, 지수가 나올 때는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분모입니다. 분모 최고차수예요. 분모. 그러니까 지수도 큰 쪽. 2의 n승과 3의 n승이면 3의 n승이 크죠. 그럼 3의 n승으로 나눠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네, 3의 n승으로.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3의 n승 나누면요. 요거는 3분의 n승. 이거 뭐 1보다 작은 거니까 무한대면 0 되는 거죠. 요거 1이고요. 얘는 3분의 4의 n승입니다.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해요. 우리 수렴 했던 거죠. 이건 1이고. 근데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게 무한대죠. 무한대.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는 아예 수렴 자체도 안 되고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따라서 2번도 뭐 한다 볼 수 있다? 예, 발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 발산을 조사하실 때 수렴 발산을 알아보라, 조사하라 그러면 먼저 n항의 극한값이 0이 되나 안 되나부터 확인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일반항 an이 2n인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 SN을 알고 가야겠네. 일반항 이거인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해보면 SN은 시그마를 써서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시그마 쓰면 K가 1부터 N까지 2K라는 얘기죠. 2K. 여러분 시그마 K 아시죠? 그죠? 2 빼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여러분 잘 아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2니까요. 결론은 S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죠. 됩니까?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하나씩 해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급수 중 수렴하는 것에서 골라라. 그러면 수렴이니까 우리가 뭐다?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나 안 되나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기억을 써보시면요. 기억을 고쳐 써보시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이 뭐였죠? sn이 n의 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었습니다. 요거 부분분수죠. 우리 많이 봤던 겁니다. 부분분수가 되겠습니다. 자, 부분수니까 일반항이 0이 되나 안 되나부터 봐야겠습니다. 일반항. 바로 판단이 가능하시죠. 그죠? 왜냐면 일반항이 요 녹색인데요. 녹색인데 무한대면 1이니까 당연히 극한값이 0이 돼요. 그죠? 0 되니까 이거는 수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분분수니까 부분분수로 나눠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k로 바꿔주시고 m까지 하고요. k에 k 플러스 1 우리 부분분수 하실 수 있죠. 이거 바꿀 때 a 곱하기 b분의 1 그러니까 n분의 1 빼기 분모 작은 것부터요. n 플러스 1분의 1 격차 1이니까 더 쓸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내고요. 이 소고형이죠. 연달아된 수니까 중괄호 치고요. 1부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없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 n까지만 하죠. 그러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연속된 수기 때문에 앞뒤로 전부 소고가 돼서 남는 게 요것만 남습니다. 그죠? 요것만 남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남는 거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1이군요. 0으로 수렴합니다. 그 수렴값이 얼마다? 급수가 수렴하네요. 1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은 수렴합니다. 기억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니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sn분의 n의 또 n이네요. 그죠? 일단은 고쳐 쓰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죠? 자, 니은 보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입니다. n의 n 플러스 1이죠? n의 n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n이고 an이 얼마? 2n입니다. 그럼 이거 뭐 생략을 좀 해야 되겠죠? 생략. 뭐 n의 제곱해도 되고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봐도 여러분이 납득이 됩니다. 정리해서 보면 이거죠. n1부터 무한대까지 분모는 뭐죠?
분모가 뭐 n의 제곱 생략하지 뭐 약분하지 않는다 쳐도 이거 2n의 제곱입니다. 분모 분자 차수가 같죠? 그죠? 차수가 같기 때문에 n의 제곱으로 나눠보면 이거 일반항,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찾는 거야. 리미트 뭐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되나 안 되나 이 찾아보는 거거든요. 실제 계산해보면 극한값이 뭐가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분의 n이니까 분모 n의 제곱 나눠주면 1n분의 1 최고차수 보면 되죠. 2거든요. 0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항이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수렴 자체를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디귿 가면 되겠네요. 디귿. 자, 디귿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 플러스 1에서 sn이네요. 그죠? sn 플러스 sn. 이건데 이것도 형태를 보아하니까 일반항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 요게 n의 n 플러스 1인가 n 플러스 2,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이거는 n의 n 플러스 1. 전부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둘 다 0이기 때문에, 일반항이 0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할 수 있겠죠. 볼까요? 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근데 저거 값을 대입할 필요가 있냐 봤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n에다가 1, 2, 3, 4 넣으면 차라리 n이란 숫자 써 있는 것보다는요. 여기가 뭐 1, 2, 2, 3 하는 게 지우기가 더 편해 보입니다. 납득되시죠? 그죠? 예. 일반항 0인 건 여러분이 바로 납득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그죠?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0이니까 가능하다.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루트 sn 플러스 1분의 1 빼기 루트 sn분의 1은 둘 다 0으로 가니까 0인 거니까 됩니다. 그럼 수렴값 계산하는데 굳이 n에 n 플러스 1이라는 걸 대입을 하지 말고 그냥 n의 숫자 넣어서 그냥 쓰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요. 요게 루트 s의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루트 sn분의 1이잖아요. 소구 가능한 형태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하고요. 중괄호 딱 치시고 1 넣습니다. 그럼 뭐죠? s2분의 1 빼기 루트 그 다음 루트 s1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게 더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2 지면하면은 루트 s3분의 1 빼기 루트 s2분의 1 뭐 지워지는 게 바로바로 보일 겁니다. 그 다음 가면은 루트 s4분의 1 빼기 루트 s5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4가 아니고 3죠. 3 s3분의 1 3분의 1 점점점 되겠죠. 그래서 n을 가면은 루트 s의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루트 sn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s2, s2, 그 다음 3, 그죠? 4, 그 sn까지 다 소구되고 남는 게 sn 플러스 1하고, 그죠? s1만 남겠습니다. 루트로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그 다음에 계산하자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남는 게 뭐냐? 루트 s의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루트 s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값으로 쓰면요. 루트에는 뭐 당연히 0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이고 하니까 뭐 숫자로 써보면 이거 루트고 요게 뭐냐면 n 대신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고요. 1분의 1이고. 자, S1은 어딘가요? 여기 S1. 요 와서 보면 S1이 n 플러스 1이니까 S1은 1 곱하기 2죠. 2. 그러면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거 당연히 0이죠. 무한대분이니까 이거 0. 그죠?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만 남네요. 그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수렴하네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로 수렴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렴되는 게 기역하고 디귿이 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 개 접하게 되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계산을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하시고 뭐 부분분수, 뭐 점화식 모든 걸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 생각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면 첫 번째 항상 규칙은 뭐다? 제일 처음 급수의 수렴 여부를 묻는다면 일반항이 0이 되나 안 되나, 일반항이 극한값이 0이 되나 안 되나 보자. 첫 번째 5n-1분의 4n 이거 극한값 구하면 5분의 4 0이 아닙니다. 이거 수렴하는 발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무한대분의 이거 무한대분의 2니까 0 됩니다. 이거 계산해야 돼. 니은 계산해야 되고요.
디귿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1, 이것도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것도 0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니은 디귿은 계산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납득되십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니은 분무수 가능하죠?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그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부분분수로 바꾸면 뭐가 되죠? k가 1부터 n까지고요. 요거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제 요게 격차가 2니까 2가 있는 거 당연히 알겠죠?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금방 많이 해봤으니까요. 중괄호 치고 계산하면 앞뒤가 사라질 텐데 k 플러스 2라서요. 지워지는 모양새가 약간 덜 지워지고 뭐 더 지워지고 이런 차이가 좀 있겠지. 뭐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써보면요.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제 지워지는 게 보이군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남으니까 뒤에도 두 개 남겨야 되니까 n 전에 n-1을 남겨놓자. 그럼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겨놓으면 지워지는 게 3분의 1 여기서 보이고죠. 그럼 뒤에 게 4분의 1, 4분의 1 지워질 거고 5분의 1 지워지고 앞에 여기가 두 개 남았으니까 뒤에 거 얘들 지울 방법 없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이 남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써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요거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요거 다 0으로 수렴하니까요. 1 더하기 2분의 1, 즉 2분의 3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이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부분분수고 끝이 n 플러스 2나 n 뭐로 날 테니까 저 0 수렴하니까 수렴하겠구나. 바로 골라줘도 괜찮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귿이 어찌 보면 굉장히 될 것처럼 생겼는데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빼기 더하기 따라 달라지는데요. 요런 거는 보통 안 돼요. 유리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덧셈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디귿 같은 거는 유리화를 아마 했겠죠. 그죠? 유리화해서 계산할 텐데 그럼 분모 분자에 일단 뭐 리미트까지 써서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시그마를 먼저 쓰겠습니다. 그럼 n까지 하면 요게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분의 1이니까 분모 분자에 뭘 곱했느냐? 그렇죠.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그 다음에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를 곱해서 유리화를 시켰겠죠? 그러면 생각 외의 전개가 수렴할 것 같은데 생각으로 안 되는 게 생깁니다. 눈에 쏙 들어오죠, 모양이. 그러면 k 플러스에서 k를 뺐으니까 분모는 1입니다. 그럼 남는 게 이렇게 남으면요. 이거는 수렴할 가능성이 없죠. 그냥 보셔도. 왜? 마지막 항이 분수도 아니고 분자에 n이 덜커덕 나올 테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또 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1부터 넣어서요. 그러면 루트 2 빼기 1, 루트 1이니까요. 2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지워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그죠? 그 다음에 점점점 하고요.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소거되는 게 루트 2, 그 다음 루트 3, 루트 4, 루트 n도 소거가 되고 그러면 남는 게 결국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 남거든요. 딱 보다시피 이게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하는 것은 니은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발산, 니은도 발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은 0이 되는데도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